네, 안녕하세요. 5월 9일. 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있었죠. 네, 실적 발표가 있었던 관계로, 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네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된 듯한데, 개인적으로 좀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약간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나중에 조금 더 괜찮아지면 좀 확실하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실적 발표가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닝 쇼크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네, 우리 1분기 네, 매출 컨센서스는 9,400억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네, 2,100 부분입니다. 작년 4분기 네,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네, 1,900억대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보면 일단 4분기 매출이 가장 좋고요. 네, 1분기 매출이 또 일단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여하튼 1분기 부분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은 대략 한 10% 정도 빠진 듯 하고, 네, 영업이익은 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부분인데, 다행히 주가 부분은 그죠. 이게 좀 많이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영업이익률 쪽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18%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대략 17.7% 나왔더라고요. 이게 원가율 자체가 좀 개선,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4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고 진펜트라 매출 130억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7천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올해 3월 주총에서도 서진석 의장도 7천억.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주연대 쪽에서 그죠? 올해 정말 실현 가능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 조금 다시 좀 수정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아직 수정하기는 이르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1분기 때 130억이죠. 그냥 2배 정도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면 2분기 260억, 3분기 390억, 4분기 520억인가요? 이 기준상으로 보면 한 1000억대 중후반 나오려나요? 네. 아무튼, 네,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네, 많이 낮추셔야 될 듯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소 회장, 네, 서진석, 서정진, 김영기, 기우성,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쏘아왔던 부분, 네, 올해 1분기도 네,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선반영 부분이라서요. 네, 오늘 일단 종가가 15만 8천 원에 마무리되었죠. 네, 다행히 종가 대비상으로는 대략 한 1,0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15만 9천 원에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주가가 못 오른 이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네, 주가 선반영되었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게 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죠.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주가가 네, 올라가기를 바라보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어닝 쇼크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2분기 1조 원, 그리고 3분기 대략 1조 1000억, 그리고 이제 2800억, 네, 3500억대 부분인데 이것도 네, 더 떨어지겠죠.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 그죠. 그래서 네, 올해 예상 매출액 네, 4조 4천억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대 부분이지만 이거 떨어지겠죠. 네. 이것도 대략 4천원 초반, 4천억 초반대에서 잘하면 이것도 영업이익도 한 1조 1000억대. 일단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계속 이야기한 5조 원대. 네. 뚜껑이 열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쏘갔잖아요. 말 그대로 실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처럼. 더 이상 쏟지 마시고요. 좀 주주분들 정신 좀 바짝 차리시기 바라고. 일단 유튜브, 네, 일단 셀트권, 네, 그 유튜브는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약간 돈 뜯어가는 유튜브 부분이니까요. 일단 오늘 나온 네, 영업 실적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분기 매출액 네, 8,4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1,490억 나왔습니다. 아까 컨센서스가 매출이 9,400억 부분이었죠. 영업이익이 2,400억 부분이었죠. 2,400억. 2,100억. 네, 2,100억 부분인데 여하튼 둘 다 어닝 쇼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컨센서스 기준 말고는 일단은
뭐 작년 이제 4분기 때 1조 원, 네, 영업이익 1조 9천억 대비해서는 조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가 워낙 좋은 부분이라서 전년비 기준상으로 보면 네, 매출액이 한 14% 늘었습니다. 작년 1분기 7,300억, 영업이익은 네, 154억, 867% 늘었죠. 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그죠? 합병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년비가 867%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유시 부분 때문에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뭐 그 이유 상으로 154억대 나온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영업이익에 대한 전년비 부분은 의미가 없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네, 자료, 뭐 보도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2025년 1분기 매출 8,419억에서 기록, 올 한 해 양적, 질적 성장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뭐 1분기 기준상으로는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뭐 잘 했는데 그죠? 뭐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여하튼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굉장히 못했고 진펜트라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전년비 매출액 14%, 영업이익 870% 증가로 역대 최대 1분기 매출 기록했다. 전년비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 후속 제품군 판매 확대 지속에서 2025년 연말 셀트리온 매출 비중 60% 상해 전망이다. 올 하분기 고수익 신규 제품 4개 출시 및 수율 개선 제품 생산 본격화로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그죠. 지금 관세 이슈 부분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제가 봐서는 더 안 좋을 듯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영업이익이 17.7%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17.7% 나왔는데 요 2분기 때 뭐 관세 부분 때문에 미국 쪽으로 많이 넘겼다라고 하고 있죠. 많이 넘겨서 또 현지 또 CMO 쪽 들어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보면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영업이익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4분기 한 18%대에서 17.7%대 2분기 때는 뭐 잘하면 17% 초반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속 가능 성장 목표로 한 신성장 동력 발굴 순항이다 해서 바이오시밀러 신약 모두 성과를 냈다. 9일 경영 실적 공시 1분기 8,400억, 영업이익 1,494억. 매출은 글로벌 전역에서 주요 제품들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14% 증가해 1분기 매출로는 역대 최대 실적 기록. 특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후속 제품군의 전년 동기 대비 62% 이상 증가하며 1분기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과거 합병으로 발생한 판권 등 무형자산의 상각 종료와 더불어 재고 매출 통합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870% 크게 증가했다. 의미 없습니다. 또한 매출 원가율은 합병으로 인한 발생한 고원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 가운데 수익성 좋은 후속 제품군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며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요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이 17.7%대, 작년 4분기 18%. 요거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듯 합니다. 후속 제품군 판매 확대 지속에서 2025년 연말 셀트리온 매출 비중 60% 상해 전망.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 셀트리온 제품의 판매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품군의 처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IQVIA에 따르면 4분기 기준 램시메서 시 유럽 주요 다색국에서 25%의 점유율을 기록해 2020년 출시 이후 꾸준한 성장. 유플라이마 1분기 매출로는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해서 1080억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이 잘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주로 유럽입니다. 베그젤마 가장 늦게 출시된 후발주자임에도 현지 법인의 직판 역량과 제품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 4분기 기준 28%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 자리를 지속하고 있다. 여하튼 베그젤마가 잘 후속 제품의 성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테키마를 위시한 신규 제품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장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에 2025년 연말을 기준으로 후속 제품과 신규 제품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돼 연매출 5조 원 달성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하튼 이거 믿지 마세요. 아까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4조 4천억 부분이죠. 네. 여하튼 뭐 다음 주 또 정권사 레포트가 나오면 그죠. 이건 또 더 떨어질 겁니다. 올 하분기 고수익 신규 제품 4개 출시 및 수율 개선 제품 생산 본격화로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셀트리온 올해 신규 제품 출시와 매출 원가율 개선을 통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간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4개 제품 옴니클로, 아이덴젤트, 앱토즈마, 스토크블로, 오셈벨트 등 사실상 새로 만들어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들게 돼 수익 잠재성이 높다. 요거는 일단은 그죠, 올해 하반기 출시 부분이니까 올해 기대할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 출시된 스테키마가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빠르게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점도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스테키마 미국 출시 한 달 만에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3대 PBM 중 한 곳과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법인의 직판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매출 원가율 개선도 지속될 전망에서 2013년 말 기준 63%였던 매출 원가율 올 1분기 기준 47%대까지 낮아졌지만 영업이익률은 17.7입니다. 판매 확대로 인한 고원가 재고 소진, 올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수율 개선 제품 생산 등 여러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관세 부분. 미국 쪽 머리 일단은 미리 넘긴 부분 그죠. 미국 현지 생산 CMO 한다라고 하면 원가율이 더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률 더 떨어집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와 신성장 동력 발굴 순항에서 바이오시밀러 신약 모두 성과. 셀트리온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매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오크레부스, 코센틱스, 키트루다, 다달렉스 등 4개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2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게 먼 얘기입니다.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항암 신약 CTP72, 구두 결과, 전임상 결과 좋게 나왔고 그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 SC를 비롯한 후속 제품군의 성장세를 비롯해 무형자산 상각 종료 및 재고 매출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870% 이상 크게 개선되는 등 이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전년비.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기반이 구축이 되었다. 하반기 고수익 신규 제품 출시와 더불어 신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신약 개발도 순항하고 있는 만큼 질적 성장을 지속할수록 전사적 총력을 기울이겠다. 항상 이런 말 했죠. 그죠? 최선을 다하겠다.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지만 결과는 그에 못 미쳤습니다. 레포트 보시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1분기 실적 발표.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신규 제품 글로벌 처방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확대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일단 나왔습니다. 바이오가 7,600억, 넘바이오가 대략 740억, 영업이익률 17.7%, 작년 4분기 18.5%, 작년 1분기 2.1%, 요건 특이사항 부분이었고, 그죠? 여하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2% 성장한 부분은, 이거는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영업이익 870% 증가한 부분은 의미는 없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신규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넘바이오 제품은 다케다 프라이머리 사업금 매각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라고 하네요. 넘바이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4%대. 영업이익 870% 증가. 영업이익은 합병 무현자산의 상각 종료 및 재고 매출 믹스가 동시에 개선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 매출 원가율은 고원가 재고 소진, 수익성 좋은 신규 제품 확대로 개선 추세가 지속이 된다.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미국 관세 부분. 바이오 제품 글로벌 매출에서 신규 제품 중심의 성장 지속에서 매출 비중 45%대까지 확대를 하겠다. 올해 기존 제품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과 매출 유지를 하고 있고 신규 제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글로벌 매출 증가, 진펜트라, 스테키마 등 신규 포트폴리오 추가되며 성장 동력 확대. 2025년 연간으로 신규 제품 비중 60% 상해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1분기 때 그죠? 신규 제품이 45%. 아무튼 이렇게 나왔으니 그죠? 전체 본다라고 하면 한 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작년 1분기 20%에서 2023년 1분기 20%, 그 다음 작년 33%, 올해 45%, 연간 전망 16%, 26%, 38%, 60%대까지 신규 제품, 그러면 기존 제품이 40%대 부분이겠죠. 2025년 매출 전망에서 5조 원,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이다 라고 하는데 그죠? 믿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센서스가 4조 4천억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레포트가 나오면 더 줄어들 겁니다. 상저 하구의 매출 흐름은 맞습니다. 기존 제품은 올해도 안정적 매출 창출을 전망한다. 신규 제품은 매출 성장 가속화 기대해서 램시메섯이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판매 호조, 베그젤마와 스테키마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진펜트라 130억 1분기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 이거 믿지 마세요. 하반기 출시 예정 제품 4개는 추가 성장 동력이다 해서 상반기 신규 제품 대략 한 48%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신규 제품 55%대에다 출시 예정 제품 한 10%대 이렇게 보네요. 2025년 하반기 고수익 신규 제품 매출 비중 증가해서 중장기 성장 기반 확대, 영업이익 증가, 원가율 개선 가속화. 여하튼 미국의 관세 그죠? 요게 좀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매출 원가율 개선 추이 및 전망에서 합병 이후 매출 원가율 추이 전망에서 2023년 4분기 63%대에서 계속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죠? 올해 1분기 47% 부분이지만 아까 영업이익률 17.7%대, 작년 4분기 18%대, 그래서 올해 4분기 때 한 20% 후반에서 30% 초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미국의 의약품 관세, 여러 가지 좀 관세 이슈 부분상으로 일단은 요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단기 영향에서 외주 CMO 계약 물량 있고 단기적 영향 존재한다. 상공장 가동 개시에 따른 초기 영향, 하반기 가동률 상승하며 완화를 기대한다. 수율 개선 제품 생산은 본격화된다 해서 램시마, 허주마 등 총 3개 제품 수율 개선 버전 2분기부터 전격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각 제품별 리터당 생산량 1.6배에서 2.4배 증가해서 원활한 재고 소진. 제품 판매 및 신규 생산으로 고원가의 기존 재고 비중은 합병 직후 80%에서 2025년 1분기 30%대까지 하락했다. 기존 제품 개발비 상각 종료가 되었죠. 허주마 상각 완료, 램시마 2015년 3분기 상각 완료 예정이다. 여하튼 요것도 그저 뚜껑 열려봐야 됩니다. 20% 후반에서 30% 초반대까지 원가율이 나올지, 재무 상태, 현금성 자산, 올해 1분기 상으로 910억 단위죠. 9,700억 정도 있네요. 의외로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사주 매수도 했고, 등등등 있는데, 여하튼, 2024년 말 기준상으로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1조 1000억대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970억. 이건 재무제표상으로는 그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글로벌 제품 판매 현황, 램시마, 인플렉트라. 주요 시장인 유럽, 미국에서 안정적 점유율 선두를 유지한다 해서 램시마 62%대. 압도적이고 그죠? 미국 시장 램시마 28%대. 조금씩 횡보하면서 점진적 상향. 트룩시마와 허주마. 트룩시마는 유럽과 미국에서 안정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허주마, 미유럽에서 1위 바이오시밀러 유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압도적 1위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쪽 30%, 유럽 쪽 29% 비슷합니다. 약간 트룩시마, 허주마, 일본에서 압도적인 74%대, 유럽 23%대, 미국에서는 1% 후반대 그죠? 미국에서 허주마, 꼴찌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에서시 진펜트라에서 EU5 램시마 점유율 25% 기록해서 EU5에 유럽 국가에서도 처방 확대 지속한다. 미국 진펜트라는 처방량 증가세라고 하는데 그죠? 1분기 130억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때 250억 부분이었죠. 2024년 4분기 램시마 에서시 점유율 25%대, 미국 진펜트라 처방량 추이. 처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여하튼 결국은 매출은 작년 4분기 대비 일단 반토막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4분기 때 진펜트라가 그죠 250억 정도 나왔는데 1분기 때 130억 나왔으니 거의 반토막 났죠. 유플라이마 유럽 국가별 판매 맞춤 판매 전략에서 미국 듀얼 소매 단가 약간 도매 단가죠. 전략으로 글로벌 매출 전년 대비 1.8% 증가, 1.8배 증가. 그래서 유플라이마 유럽 시장 점유율 18%대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그죠? 일단 유럽에서 성장이 근인하고 있고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 여전히 유플라이마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는 거의 꼴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잘 나가서 1.8배 성장, 미국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그젤마
유럽 점유율 1위 유지해서 북미 처방량 확대가 되며 글로벌 매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유럽 베그젤마 점유율 28%대. 후발주자임에도 굉장히 베그젤마 잘 나갑니다. 그죠? 뭐 일단 미국에서도 조금 뭐 나름 또 베그젤마 선전을 하고 있고 1.7배 전년 대비. 스테키마 자가 면역 질환 포트폴리오 확장해서 출시 적시 유럽 입찰 수준 및 미국 메이저 처방집 등재되며 처방 확대 중이다. 스테키마 글로벌 매출 추이에서 뭐 마찬가지 증가. 2025년 4월 7일 미국 3대 PBM 중 한 곳 공사보험 처방집 모두 등재해서 출시 한 달 만에 미국 보험시장의 약 22% 규모의 PBM 공사보험 처방집 등재를 시작으로 주요 PBM들과 추가 등재 논의 진행하고 있다. 3월 20일 미국 코스트코 PBM 2025년 3월 13일 미국 출시 2025년 1월 13일 유럽 주요 5개국 출시 완료 개발 및 생산 전략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요거 조금 뭐 이렇게 올해 하반기부터 그죠 아까 뭐 아이덴젤트 옴니클로 그리고 약간 골다공증 치료제 그리고 이제 CTP-51 키트루다 부분이랑 다잘렉스는 조금 먼 얘기 부분이고요. 여하튼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하튼 뭐 당장은 AACR 2025 학회 스케치에서 CTP7이 전임상 결과 발표해서 뭐 결과 뭐 일단 좋게 나왔죠. 매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제품별 매출 구성 우리가 궁금해하는 진펜트라 2014년 2분기 때 대략 한 20억 그리고 3분기 때 60억 4분기 때 280억이네요. 280억 올해 1분기 130억 처방량은 늘어나는데 그죠? 스테키마가 더 좋네요. 210억 네 스테키마가 더 늦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죠? 3분기 때 20억 180억 210억 스테키마가 진펜트라보다 더 좋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죠? 램시마 쪽에 대한 부분 280억 뭐 1분기 4분기 매출 붙이는 거 조금 줄어드는 게 맞는 부분이니까 허주만은 조금 늘었고 램시마에서지 뭐 이렇게 다른 제품은 큰 차이는 없는데 그죠? 여하튼 진펜트라 7천억 말도 안 되는 조금 헛소리 좀 그만했으면 싶네요. 주가에 대한 부분 뭐 아까 다행히 그죠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봐야 되나요? 여하튼 다음 주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셀트리온 현재 아까 종가상으로는 그 15만 8천원에 마무리되었죠. 15만 9천원에서 한 400원 정도만 빠진 부분 자사주 오늘 5만주 신청이 5만주 모두 체결이 되었고요. 공매도 오늘도 7만 3천주 12% 나왔습니다. 여하튼 뚜껑은 이제 다음 주 열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음봉의 5일선 또 하향 이탈하면서 그죠. 일단은 추세선 상으로 보면 종가가 좀 추세선 위에서는 조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단 추세선 위에서는 조금 마무리되었고 수급 오늘 개인만 샀고요. 이번 한 주 마찬가지 개인만 샀네요. 20만 8천주 매수한 반면 외인은 27만주 기간 24만 8천주 뭐 연기금도 이번 한 주 10만주 뭐 5일 연속 연기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기타 쪽에 대한 부분 6만 9천주 일단 홀딩스가 매수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겠죠 그죠? 단순하게 5만주 자사주 아까 6만 9천주 나왔으니까 기타 부분을 다 합치면 그냥 단순하게 뭐 없다라고 보면 그죠? 자사주 5만주에 뭐 홀딩스 19,000주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싸게 담아가네요. 그죠? 싸게 지분해서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25% 여하튼 조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 해소 부분 상으로 다음 주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제약 47,700원 참 아무튼 좀 회사 그죠 운영을 좀 거짓말 하지 말고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주간 다음에 뭐 그런 부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제는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부분상으로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보면서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